2026년 7번째 주와 8번째 주 이야기입니다. 2월의 두 번째 일요일 오후에는 장을 보러 갔었어요. 그 주가 지나고 캠핑을 갈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 간식거리랑 아이스크림도 잔뜩 샀었어요. 다음 날은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샘스클럽에도 잠깐 들렸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남편이랑 사이좋게 케인스 캐니아 콤보를 사서 나눠 먹었어요. 점심을 먹고 집에 와보니 집에 이런 게 와 있었어요.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저희 집은 에어프라이어 없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자주 보는 프로젝트 팜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에어프라이어 비교 리뷰를 한 거예요. 그 채널에서는 물건들을 브랜드별로 비교를 잘 하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잘 받은 제품들은 아마존 같은 데서 곧바로 품절이 되거든요. 이 제품이 에어프라이어 리뷰 비교에서 점수를 제일 잘 받았대요. 유행이 한참 지난 지금 이게 필요한가 싶은데 그래도 인기 있는 이유가 있겠지 싶어서 미니만두로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저의 후기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날은 큰아이의 소풍날이었는데요. 회사를 째고 제가 따라갔었습니다. 소풍 장소는 아타믹 뮤지엄이었는데요. 국립원자력 실험박물관이에요. 라스베가스 북서쪽에 있는 네바다주의 사막에서 했던 핵실험이랑 그 역사, 배경 같은 것들이 전시돼 있어요. 저는 잘 몰랐던 곳인데 아이들이 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와봤더라고요. 이때 마침 아마존 폴아웃 시리즈가 하던 때여서 그거에 관련된 전시도 있었어요. 또 약간 과학적인 것들 설명하는 전시관들도 있었고요. 전시관 관람이 끝나고 나서는 여러 가지 방사능에 대한 교육도 하더라고요. 이날은 반나절 소풍 따라 갔다 오고 캠핑 준비로 바빠서 저녁은 인앤아웃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 일찍부터 서쪽으로 달렸는데요. 칼스베드에 있는 캠핑장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주립 캠핑장들은 인기가 워낙 많아서 예약을 6개월 이전에 하지 않으면 자리를 찾기 힘듭니다. 저희는 운 좋게 누군가 취소한 자리를 예약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은 이렇게 바닷가 쪽 전망이 있는 자리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샘스클럽에서 샀던 개다리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이렇게 초피노에 들어갈 개다리였어요. 갈릭 브레드도 만들고 초피노도 끓여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날의 맥주 페어링은 모델로. 아주 오랜만에 캠프파이어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솔로 스토브라는 건데요. 이렇게 작게 캠프파이어도 할 수 있고 위에다가 요리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마시멜로만 구워 먹었어요. 다음 날에는 바닷가에도 내려가 봤습니다. 여긴 백사장이 아니라 이렇게 자갈들을 가져다가 깔았어요. 파도에 모래가 많이 없어지고 옆에 절벽 위가 바로 캠프장인데 그 절벽이 자꾸 깎여서 이렇게 자갈을 가져온 게 아닐까 저의 생각입니다. 이날은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새 자리로 체크인을 해야 했어요. 새 자리는 바닷가 쪽이 아닌데 이렇게 앞이 다행히 탁 트여서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캠핑장 근처에 있는 식당 중에서 생선도 판매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생선을 사와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이날의 맥주 페어링은 코로나였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바닷가에 내려갔었습니다. 전날보다 물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점심에는 피시타코를 만들어 먹었고요. 이날 오후에는 있던 자리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다시 첫날 지냈던 바닷가 자리로 옮겼어요. 저녁에는 LA 갈비를 구웠어요. 그릴은 스노우픽입니다. 다음날 폭우가 쏟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날이 흐리더라고요. 일몰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운치 있었어요. LA 갈비는 여러 채소들이랑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날의 맥주 페어링은 삿포로였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아보카도 토스트를 아침 식사로 먹고 바닷가에 다시 내려갔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거든요. 집에 오는 길은 좀 험난했지만 안전운전해서 잘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은 화요일이었는데 그날이 바로 설날이었어요. 미국 우체국에서는 이렇게 매년 음력 설날을 맞이해서 12간지 우표를 출시하는데요. 올해는 말의 해여서 이렇게 말 우표가 출시되었습니다. 저녁에는 떡만둣국을 만들어 먹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오던 비구름이 산을 거치면서 이렇게 산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제가 주문했던 기미 화장품이 왔어요.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미 죽은 깨 화장품 좀 추천해주세요. 저희 집은 미센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카본 난스틱이라는 재질로 된 후라이팬을 쓰는데요. 남편이 일본에서 만들고 더 저렴한 팬들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주문을 했더라고요. 장점은 얘네가 더 얇고 가볍다는 점? 왜냐하면 미센 팬들이 좀 무겁거든요. 카본 난스틱 재질을 쓰는 이유가 들러붙지 않기 때문인데 얘네들은 약간 들러붙는 게 있어요. 특히 이렇게 엠보싱 처리가 된 표면이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음식이 눌어붙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붙는 것 같아요. 씻기도 힘들고요. 이날 저녁에는 새로운 패스트푸드점을 시도해봤어요. 휴스턴 텍사스 핫치킨이라는 곳인데 이름처럼 매콤한 치킨을 튀겨서 파는 게 특징인 곳인데요. 그 매콤함의 정도가 여러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찍어 먹는 소스가 여러 종류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처음 가봐서 뭔지 몰라서 그냥 대충 주문했어요. 이렇게 치킨 샌드위치랑 치킨 핑거가 같이 들은 세트 그리고 와플이랑 치킨이 같이 있는 세트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주문해봤고요. 꽤 괜찮았어요. 다음에 또 갈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유명한 음료도 주문했는데 이건 정말 인공적인 맛이었어요. 다음에는 그냥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저녁을 해결하고 와서는 인형을 고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 집 첫째가 두 번째로 아끼는 인형인데 귀가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귀를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저희 집에는 블라블라 인형이 많거든요. 뜨개질로 만들어진 인형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면 소재이기 때문에 해져요.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뜨개질을 배워서 조금씩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인형도 얼굴에도 몇 군데 고친 곳이 있고 몸에도 몇 군데 땜빵 해준 곳이 있네요. 양쪽 귀를 다시 만들어줬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